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배은망덕하고 저 잘난 줄만 아는 남편놈을 데리고 살다가 얼마 전 그 인간 낳아준 부모에게 반품해버린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은 딱 6년 했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직 어려서 제가 키우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아이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지만 이 인간이랑 살다가는 화병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 이혼했습니다. 점점 저를 무시하는 모습이 말을 넘어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참아줄 만한 게 따로 있죠. 차라리 노력해도 일이 안 돼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역경을 헤쳐나가겠지만 기본 사상이 마누라와 친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6년이 조금 넘은 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자면요. 사실 고구마가 따로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 힘들 때 친정에 손까지 벌려가며 살려놨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마누라 덕은 하나도 없고 저 잘나서 잘 된 줄 알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저더러 나가라고 하길래 정확하게 니 거 내 거 따져서 결론 내줬네요. 결혼할 때는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전남편 놈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줬고 무엇보다 뭐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해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줄 거라 믿었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결혼하면 어찌 살고 싶다는 계획도 세우잖아요. 우리도 아이 계획도 세우고 언제 집을 살지, 월에 얼마를 모으고 살지 참 의욕적으로 계획을 짜고 처음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한결같이 서로 존중하고 잘하는 부부가 더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이 딴 사람이 되더군요. 왜 결혼해서 인생이 점점 오르막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리막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슬프게도 후자였습니다. 결혼해서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처박히는 느낌에 무시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편과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황당하게도 시집 왔으면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도 알지? 우리 아들이 박씨지만 5대 독자다. 이제 네가 며느리로 왔으니까 어깨가 아마 무거울 거야. 우리 집안 사람이면 이제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집안일 배우고 네 남편 내줘 잘했으면 좋겠구나. 친정은 이제 떠났다고 생각해라. 낳아준 부모님이지만 이제는 네가 챙겨야 할 1순위는 네 남편이랑 시부모야. 네? 부부가 서로 각자 부모님 잘 챙기고 서로 늘어난 역할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집 갔다고 친정 못 보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새색시 때 시어머니 저 말을 듣는데 너무 당황했었죠. 제가 그다지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라서 어머니 말에 저리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해하면서 제가 드세다는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드센 며느리가 집안에 잘못 들어왔다나요? 그래도 아들이 마누라 덕볼 게 많을 듯해서 며느리로 들인 건데 그 몫을 못하면 며느리 자격 박탈하겠다는 괴상한 소리도 하셨습니다. 아마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간 보면서 길들이려고 좀 세게 나오신 듯해요. 남편이 뭐라 옆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건 남편은 옆에서 끄덕 인형처럼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결혼 전에 들었으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텐데 왜 결혼해서 하셨을까요? 시어머니는 무슨 조선시대 만화님 같은 말씀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시집살이 겪으신 분입니다. 본인이 가부장적인 집안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겪은 걸 왜 며느리가 그대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결혼하면 원래 여자는 시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건 뭐 시댁에서는 저를 그 집 며느리이자 몸종 내지는 호구로 여기는 통에
아기 낳기 전부터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 이혼했으면 좋았겠지만 허니문 베이비나 다름없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러질 못한 게 후회되네요. 아무튼 아이 때문에라도 저는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가 찬 건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저를 딸처럼 여기겠다고 하시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며느리를 오죽 우습게 알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기분 좀 풀어드리라는 안부 전화도 강요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생활 뻔히 하는 거 아시는 분이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그러신 건지. 얘 아가, 네 시아버지가 오늘 심기가 불편하셔. 이따가 1시쯤 전화해서 아버지 기분 좀 풀어드려라. 이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저는 우리 아빠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안부 전화해서 기분 풀어드린 일이 한 번도 없는 딸입니다. 그런 제가 어려운 시아버지에게 전화해 뭐라고 말하며 기분을 풀어드려야 하나요? 안 받을까 하던 전화를 받았더니만 저런 요구를 하시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할 일을 매번 정해놓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기분 풀어드리는 일이 왜 며느리 할 일인가요? 무슨 일로 기분 나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거 아니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저보다는 어머니 아들이 잘하지 않겠어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매번 고분고분하게 알았다고 대답한 적이 어찌 한 번 없니? 살갑게 애교도 좀 부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는 자고로 시부모가 하는 말에 네네 하면서 주방 일 잘하고 시부모 대접해야 하는 법인데 넌 시어머니가 시켜도 못하겠다는 거니? 너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 우리 시어머니 같았으면 며느리 들어오기도 전에 탈락이야, 탈락. 제가 옛날 같았으면 며느리로서 탈락이랍니다. 그 소리 들으며 기가 차는데 문제는 그때 제가 너무 결혼 초반이라 뭘 모르고 친정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결혼 나중에 하라고 절 말리셨었는데 내가 결혼 생활 힘들다고 하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고 기르면서 별꼴 다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조선시대 마인드가 너무 커서 며느리 하대하는 건 기본이고 제가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한 말대꾸를 5배, 10배는 더 부풀려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고 살아보니 사회 지능도 떨어지는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을 하면 고지곳대로 듣고 저를 나무라는 통에 매번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한 점이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 역시 보고 자란 게 자기 부모라 사고방식이 똑같더라고요. 특히나 자기가 저보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더 큰 소리치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참 수시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왜 매번 분란을 만들어? 그냥 어른이 말씀하실 때 고분고분하게 네 하고 대답하고 넘어가면 끝날 일을 꼭 말대답을 해서 내 귀에 들어오게 만드냔 말이야. 뭐? 분란이라니? 당신은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분란이라는 거야? 나도 힘든 일 있으면 10번은 참아. 그중에 한두 가지는 당신이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선에서 어머니 감당이 안 되니까 나도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당신이 이러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고 살아? 내가 무슨 내 명부 챙기는 중전이냐? 나 바깥일로 힘든 사람이야. 당신이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그냥 얻어지는 건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내가 이만큼 벌어오니까 가능한 거야. 당신이 할 역할은 좀 똑바로 해줘. 그래야 나도 밖에서 일이 잘 되지. 그래서 당신은 내 편이 안 돼주겠다는 거구나. 당신도 어쩔 수 없네. 당신 어머니나 당신이나 다 똑같아.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 덕에 자가로 집도 가지고 시작한 건 생각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목소리 내려거든 우리 집에서 이만큼 해준 거 똑같이 당신이 뱉어내든가 아님 보태고 말해. 사람이 얼마나 찌질하면 저리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해줬다는 그 잘난 집이요? 처음에는 대출 없이 시가 3억 중반대 아파트 사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요.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바로 담보 잡혀서 대출 뽑아먹었어요. 아마 70% 한도까지 전부 대출받은 걸로 압니다. 내 명의가 아니었지만 이건 남편이 명백히 저에게 상의 없이 사고친 겁니다. 심지어 대출이자 갚을 때는 저랑 같이 갚자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부부는 공동 경제잖아. 당신도 돈 버는데 같이 사는 집 대출은 같이 갚는 게 맞지. 내 이번 달은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같이 좀 내야겠다. 당신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니까 그 정도 지출 정도는 유동성 있게 감당 가능하지? 아니, 당신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이 집 당신 명의라고 나랑 상의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대출받은 거 아니었어? 그럼 당신이 혼자 갚아야지. 나한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반반씩 생활비 부담하자며? 각자 내는 건 알아서 하자 그래놓고 뭐? 대출을 같이 갚아? 그래서 당신은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당신 다른 집 한번 봐. 우리 집처럼 와이프가 아무것도 안 해와도 괜찮다는 시댁이 있는 줄 알아? 그럼 결혼해서라도 당신이 역할을 해줘야지. 나 몰라라 하겠다?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너는 너 나는 나 해보자 이거야? 저는 남편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이게 왜 개소리인지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저보다 버는 돈이 적지도 않아요. 남편은 사업을 했고 저는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다 보니 가계 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저 다니는 직장은 여자치고는 든든한 편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솔직히 남편이 사업하니까 돈을 잘 버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긴 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사업이 조금 힘들 때도 있었는지 저 모르게 자꾸만 야금야금 대출이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매번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출받고 저지르고 와서는 같이 갚자고 하는 태도가 너무 싫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는데 그건 남편 말뿐인 거지 저 빈손으로 시집 온 사람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시댁보다는 친정이 잘 사는 편이에요.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지만 그 집에 있는 대출 1억 5천을 제가 갚아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공동명의로 해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 명의일 때 대출을 빼먹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내가 해온 돈을 남편이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서 저더러 해온 게 없다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같이 집 대출 갚자고 하는 말에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하도 힘들게 조르길래 같이 갚는 조건으로 집 명의를 아예 저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내야 하는 다음 달 이자가 싫으니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더라고요. 당분간 시어머니에게는 대출 사실과 명의 이전한 건 숨기기로 합의했고요. 시집 와서 안 거지만 시댁에는 빚도 많아요. 결혼해서 놀란 게 있다면 시가 식구들이 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집도 차도 다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빚이 절반 이상인 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친정은 검소해 보여도 부모님 두 분 다 연금 생활자시고 대출 하나 없으신 데다 그야말로 내실 있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세요. 우리 친정에 비하면 시댁은 한마디로 허세만 있지 알맹이는 텅 빈 그런 집안이랄까요? 저 아이 낳고 나서 친정에서 산후조리비 500만 원 다 대주시고 제왕절개 병원비까지 내주시려고 하시길래 남편에게 막 뭐라 했습니다. 남편은
처가에서 돈 내준다는데 왜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황당했던 제가 남편에게 지랄해서 결국 병원비는 남편이 결제했고요. 시댁에서는 아들 하신 소원 푸셨다고 하시면서 수고했다 입만 터실 뿐 전화 우리 아가한테 해주신 거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하나 있네요. 아기 내복이요. 그것 말고는 뭐 현금 10만 원도 받은 기억이 없네요. 아이 낳고 기르면서 그나마 시댁에서 오라가라 안 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손주는 예뻐하시긴 해도 아이를 봐주시겠다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제가 일을 해야 하니 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고 저도 아이 육아하랴 직장 생활하랴 하루가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생활에 허덕이며 살다 보니까 남편과 대화도 없어지고 뭔가 부부 사이도 대면대면해지는 겁니다. 아이 키우면서 살다 보면 다들 이렇게 살겠지 생각했고 남편 일 잘 되고 나 별탈 없이 직장 생활하니 무탈하다 싶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 봐주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시댁에서 저에게 며느리 돌이니 뭐니 강요하는 일도 예전보다는 확 줄어서 거리를 두게 되니 살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 치열하게 다 싸웠나 싶게 싸움도 덜했어요. 물론 내 쪽에서 포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나마 제가 남편을 봐주고 산 건 그래도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둘이 싸움티 내지 않고 사위 노릇을 했다는 점입니다. 뭐 대단히 우리 부모님에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자기 부모님에게 하는 것만큼 챙기고 아이 봐주는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용돈 두둑히 드리니 뭘 더 바라겠나 마음속으로 생각했고요. 다만 한 가지 공교로운 점은 하필 우리 엄마 생신과 시어머니 생신이 같은 날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말하기로는 시어머니는 음력 생신을 챙긴다기에 날짜 겹칠 일은 없겠구나 했습니다. 너희 친정엄마랑 나랑 생일이 같다고? 어머,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님은 음력 생신 따진다고 그이가 겹칠 일은 없다고 하던데요? 너는 엄마 생신 때 주로 뭐 해드렸니? 너네 집은 엄마가 딸이 셋이나 있어서 공주 대접 받으셨겠네? 뭐 주로 여행을 자주 갔어요. 두 분만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가족끼리 간단히 맛있는 식사하고 넘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왜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 둘이 돈 잘 벌어서 더 효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지도 않아. 아들보다 딸이 낫지. 암튼 나는 올해부터 음력 말고 양력 생일로 챙길 생각이었는데 네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어. 결혼했으니 너도 친정엄마 생신 때 여행은 못 가게 되었구나. 서운해서 어쩐다니?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결혼한 첫 해에 우리 친정엄마 생신이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해부터는 당신도 양력 생일을 챙겨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 자식들이 여행 보내주셨다는 말에 질투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친정 부모님 챙기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러신 걸까요? 솔직히 어머님이 왜 그 해부터 양력 생일로 바꾸겠다 하신 건지 솔직히 이유는 몰라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 생신 전후로 여행을 종종 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 생신이 같은 날이다 보니 좀 곤란해지더라고요. 결혼 첫 해에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며느리가 시부모 생신상을 챙겨야 한다면서 생신상을 한 삭고 받아야겠다라길래 점심에 어머니 생신상을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에 부랴부랴 엄마한테 가서 외식하고 케이크에 촛불 붙이며 축하해드렸죠. 그때 생각하면 제 손목을 부러뜨리고 싶어요. 내 엄마 밥상을 그렇게 차려준 적 없는 딸이 시부모 생신상을 차리다뇨. 친정엄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서운하기도 하셨을 테고 아마 딸의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딸 가진 죄인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게
우리 부모님도 사위를 타일이기도 하고 다독거리면서 저와 잘 지내고 아이 잘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용돈을 드리면 우리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돈을 쓰시면서 더 챙겨주시곤 했어요. 어쨌든 매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생신 때는 마치 챙겨놓은 규칙처럼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고 늘 우리 부모님은 저녁 늦은 시간에 가서 겨우 식사만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늘 우리 얼굴을 봐서 좋다는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같은 날 생일 챙기는 일이 힘들다며 이듬해부터는 엄마 생신은 당일에 챙겨드리기보다는 조금 미리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융통성 있게 양가 부모님 챙겨드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도 남편이 우리 부모님 두 분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고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서운한 점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어찌어찌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결혼 생활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기대와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죠. 사실 그즈음 남편이 하는 사업이 좀 힘들었어요. 공동으로 내는 생활비도 자꾸 못 낸다고 하기 일쑤였고 퇴근 이후에도 전화 오는 일이 많았는데 얼핏 들어도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채권자들이 거는 전화인지 남편이 언제 돈을 마련하겠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원래 남편은 자기 버는 돈을 포함 바깥일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제가 한동안 지켜보다가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요 근래에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집에 와서도 전화에 시달리고 몇 달째 생활비도 안 주는 건데? 하지만 남편은 한숨만 쉴 뿐 자세히 말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당신 돈 문제 있는 것 같던데 맞지? 정말 아니었다면 펄쩍 뛰며 부인했을 사람인데 어쩐지 묵묵부답이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말을 안 하고 사람 불안하게 해. 나중에 일 커질 대로 커져서 수습 못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말해. 저는 남편을 다그쳤는데요. 남편도 힘들었는지 마지못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몇 달 전부터 사업이 좀 힘든 상황이야. 매출도 반토막인데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골치 아파 죽겠다.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니까 대출해서라도 이리저리 돌려막고 있긴 해.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와서 지인들 돈을 좀 빌렸거든? 자기 돈 떼어먹을까 봐 전화하고 그러는 거지 뭐. 당신 걱정하지 마. 지금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내가 뭐 하루 이틀 위기 겪은 사람이야.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지인들 돈이라니. 그건 사채나 다름없잖아. 대체 빌린 돈이 얼만데. 이번 위기만 해결하면 정말 당신 사업 문제 없는 건 맞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요. 괜찮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보, 그럼 당신이 장모님께 부탁드려서 돈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장인 장모님은 여유 좀 있으시잖아. 사위가 힘들다 그러면 아마 도와주실 거야. 내 입으로는 죽어도 말 못하겠다.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망하면 안 되잖냐, 여보. 내가 잘못되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다 우스운 사람 되는 거라니까?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 거야? 그럼 돈을 여기저기 빌리기 전에 나한테 언질이라도 했어야지. 모르겠다, 진짜. 도대체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인데? 그게 당장은 한 2억 정도? 일단 그 정도면 나 급한 불 끄고 당장 맡겼던 자금도 좀 돌아갈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볼게. 그 정도만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해주라. 웃기는 소리 그만해.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당신 부모님한테 먼저 말하는 게 순서야. 왜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그랬더니만 이미 자기 부모님은 해줄 만큼 해줘서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돈을 해주면 왠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은 몇 날 며칠을 저와 말도 안 섞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편이 망해간다는데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요. 고민 끝에 친정에 찾아가 남편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에 남편 사업자금이나 달라고 하는 불효하는 딸이 바로 저였네요. 결국 저는 남편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돈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돈 전부를 빌려달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말을 꺼낸 건지 부모님은 눈치를 채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믿을 구석이 있으면 자꾸 손을 벌리는 법이야. 우리가 김서방 도와주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된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줬다고 하지 말고 몰래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었다고 해라. 아빠, 누가 빌려주었는지 알아야 고맙다고 하고 돈을 잘 갚지. 박서방이 내 돈이라고 하면 절대로 갚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나서 차용증 쓰고 공증도 받아놔. 안 갚을 경우 어찌하겠다는 대비책도 기재해서 공증받아 놓으면 되지. 박서방이 잘하면 공증받은 차용증 써먹을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박서방 주로 거래처가 어디라고 했지? 마침 내가 아는 사장 중에 그쪽 관련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소문해서 박서방 회사 제품 홍보해 놓으마.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아빠는 돈을 빌려주시면서 박서방 매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장님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놓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야 방법이 생긴다는 말이 정말 맞는가 봅니다. 친정아빠 조언대로 제가 남편에게 내 돈이라고 하며 빌려주고 차용증 공증까지 받았는데요. 남편은 제가 목돈을 따로 모아놨다고 하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으로 급한 불을 껐는지 덕분에 큰 위기 넘겼다고 하며 자기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나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이 이런 대비를 해놨는지도 꿈에도 몰랐지 뭐야. 진짜 내가 마누라는 잘 얻었나 봐. 이번에 힘든 일 겪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나 때문에 서운한 일 많았을 텐데 내가 미안해 여보. 나도 결혼해 살면서 이렇게 철이 드나 보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 우리 어머니가 당신 힘들게 해도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알겠지? 어이구,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맙네. 당신 그 돈 내 돈이라고 안 갚아도 된다느니 돈 우습게 알지 말고 꼭 갚아. 안 그럼 공증받은 차용증 내가 언제라도 써먹을 테니까.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 시집와서 서운했던 거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게 내가 잘할게. 걱정 마 여보. 당신이 나 돈 빌려주고 나서 이상하게 우리 회사랑 거래하고 싶다는 제안도 들어오더라. 일이 이제 좀 풀리려나 봐. 이게 다 당신이 도와준 덕인가 보다.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어쨌든 남편이 제가 결혼 초부터 힘들었다는 걸 알아주고 이제는 내 편이 돼주겠다고 하는 건 내심 고마웠습니다. 우리 시댁같이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남편이 저런 말은 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머님이 들었다면 제가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셨을 겁니다. 남편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내조라고 매번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안 봐도 뻔하죠. 하지만 남편이 급한 불만 끄면 괜찮을 거라던 사업은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마스크 시국으로 우리 남편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망해 나가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었고 남편도 매일을 간신히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려운 와중에 자기 사업을 잘 지켰습니다. 다행히 친정아빠가 사업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거래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남편은 몰랐겠지만요. 남편은 사업이 힘든 상황일 때도 예전 같으면 저에게 성질을 내거나 짜증을 냈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죽었다 깨어나는 일 없이는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예외인가 보다 했죠.
약속대로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도 남편은 전보다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결혼해서 저에게 잘해준 게 없으니 염치도 없었을 거예요. 저한테 돈이 나올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우리 친정에도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인지 사업 힘들 때 얼마나 우리 친정 가족들에게 살살거리고 잘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서운해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예전에도 못하지는 않았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나서 더 잘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둘둘 볶아대셨습니다. 가뜩이나 친정 가는 것도 눈꼴시어하고 생일도 같은 날짜에 먼저 챙겨받는 분이 아들까지 우리 친정에 잘하니까 싫으셨나 봐요. 혹여 우리가 아이 봐달라고 육아불똥 튈까봐 예전만큼 오라가라 소리는 안 하셨지만 어머니는 역시나 시어머니셨습니다. 너는 대체 친정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게냐? 엎어지면 코 다울 친정에 주말까지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꼭 사위 노릇을 시켜야겠어? 어머니, 지훈 아빠 우리 친정 가면 사위 노릇이 아니라 사위 대접받고 와요. 전화 시댁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죠. 남편이 저처럼 우리 친정 가서 설거지를 하겠어요? 밥을 차리겠어요? 말이나 못하면 너는 꼭 시어미가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니? 우리 엄마 생신 때는 꼭 당신 먼저 챙김 받으려고 하시고 명절에 시댁에서 할 거 다 하고 친정에 간다는데도 그렇게나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뭐라 해서 어머니가 아들 키워도 소용없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결혼 초보다는 남편이 내 맘을 알아주기 시작한 그때가 좋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힘들어서 제가 생활비 감당해가며 남편은 우리 엄마 돈 갚기도 바빴지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도 점차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인가 싶게 남편 매출을 보면 한숨이 나왔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이 마케팅 능력자라 들었는데 남편은 일이 술술 풀리면서 돈이 벌리자 거의 매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저도 당연히 좋죠. 엄마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남편도 이제부터 갚는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생활비도 예전보다 더 주겠다고 하더니 우리 부모님 돈도 1년 만에 거의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이렇게 능력자인가 싶게 그때는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면서 남편은 매일을 신나서 일하더라고요. 거의 집안일에 신경도 쓰지 않고 하숙생처럼 생활했지만 위기를 같이 겪어본 저로서는 차라리 그 편이 나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 입학할 때까지 거의 3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은 물론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거의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빚은 친구라지만 남편이 나중에 빚청산하고 나서 지인들과 술 마시겠다고 한 날 저는 집에 안 들어와도 이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일이 잘 되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니까 여지없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말고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평생 잘해주겠다던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요. 일단 명절에 시댁 갔다가 친정에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없어졌길래 포기하고 친정 가족들과 식사하고 저녁에 집에 갔더니만 남편이 누워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 오자마자 밥 달라고 하면서요.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도 없이 자기 힘들다고 집에 왔던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안방으로 와서 얼굴 파묻고 울었습니다. 남편 행동이 너무나 화가 나고 눈물이 나서요. 그런데 남편은 왜 우냐고 달래주기는커녕 짜증나니까 안 보이는 데서 울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해서 맞벌이 하면서도 시댁의 경조사건 시어머니 병원이건 모든 시댁 일은 다 도맡아 해왔고 남편 놈은 가만히 앉아서
효자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정일에 전혀 눈꼽만치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같이 밥 먹자 해도 귀찮다고 안 가고, 친정에 행사 있어도 자기는 귀찮고 피곤해서 가기 싫다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친정 가는 것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친정에 있다가 조금만 늦으면 막 뭐라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돈이 좀 벌린다고 자기 마음대로 차도 바꾸고 골프채도 사고 자기 부모님 차도 바꿔드리면서 돈을 풍덩풍덩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 하면 저에게 건방진 소리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네 부모님 신경 쓰느라 우리 부모님을 챙겨드리지도 못했잖아. 내가 번 돈으로 쓰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 당신한테 내가 생활비를 안 줬어? 돈을 안 갚았어? 잔소리하지 마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지금 당신이 효도한다고 뭐라 하는 거야? 사람이 힘들 때를 생각해야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꺼. 아참,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당신 이번 생신은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엄마 상 직접 차려드려. 한동안 매번 외식했잖아. 며느리 도리 좀 해라.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는 일이 며느리 도리야? 나는 그런 게 도리인 줄은 몰랐다. 당신 돈 벌더니 사람이 너무 변한 거 아니야? 힘들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친정 부모님도 챙기던 사람이 잘 나간다고 아나무인으로 나가도 되는 거냐고. 아나무인이라니. 내가 힘들게 사업 일궈서 성공한 거 내가 누리겠다는데. 당신이 도움 준 건 고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이거야. 남편 말인즉슨 자기가 잘나서 잘된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더 싸우기 싫은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죠. 남편 말대로 어머니 생신날이자 우리 엄마 생신이기도 한 그날, 저는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잔뜩 시댁에 싸가지고 가서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일장 연설을 듣고 아들 자랑과 시댁에 잘하라는 말을 다 듣고 난 후 뭔가 질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껏 그랬듯 시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친정에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엉덩이가 무거운 겁니다.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은 5시를 향해 가는데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빨리 좀 가자고 다그쳤어요. 여보, 엄마가 5시까지는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야 예약한 식당이 6시까지는 도착하는데 왜 갈 생각을 안 해? 지훈이랑 나 옷 입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잖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얘기한 건데 남편은 시부모님 다 들으라는 듯이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가자고? 아이, 나 진짜 피곤해. 모처럼 어머니 댁에 와서 먹고 자고 가려고 했더니만 귀찮아 죽겠네. 당신 나 요즘 평균 수면 시간 5시간이야. 너무 피곤하다고.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드셔서는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지은 애비 피곤하다지 않냐? 네 엄마 생신은 미리 챙길 것이지 올해는 왜 꼭 나랑 같은 날을 하겠다고 우리 아들을 귀찮게 하냐? 어? 두 모자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훈 아빠가 뭐 혼자 잘나서 잘 된 줄 아세요? 다 우리 친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잘 되는 건데 사위가 돼서 생신 때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또 저렇게 자기 할 말 다 하지. 네 남편이 피곤하다는데 너는 네 엄마 생신이 더 중요하니? 가라면 나 혼자 가라. 어머니 말에 남편은 내 편은 들어주기는커녕 서운한 말을 던지더군요. 생일이 뭐 대수라고. 노인네들이 뭐 생일이 반가운 줄 알아?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내일 가면 되잖아. 그동안 내가 처가에 잘한 것도 생각도 안 나는가 봐. 한 번 안 간다고 큰일 나지 않아. 그냥 내일 가자, 내일. 정 가고 싶은 당신이나 지훈이 데리고 혼자 가든가. 그래. 좋아. 나는 오늘 우리 엄마 생신 때 꼭 챙겨드려야겠어. 하루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당신은 그럼 여기 천년만년 있어.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티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나가서 식사했지만 부모님은 아마 뭔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자꾸 저한테 집에 빨리 가라기에 아주 자고 간다고 해버렸습니다. 생신 때 부모님께 나 이혼할 거라 선언하기는 싫어서 부모님과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역시나 그 인간은 TV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리모컨으로 꺼버리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 놈은 당연히 무슨 헛소리냐며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조용히 쓰고 편하게 살아. 어제 일로 화난다고 시위하지 말고. 나한테는 안 먹히니까 조용히 하고 TV나 켜.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딴 소리를 해?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사는 한평생 편하게 살 일은 없을 것 같아. 당신같이 기본이 안 된 인간 나는 더 이상 봐주고 살 생각이 없어. 자기 힘들 때는 사람 이용하고 잘 되니까 혼자 잘 된 줄 아니? 어쨌든 당신! 내가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나 단단히 해. 무슨 각오? 당신이 그 빌려준 알량한 돈 다 갚았잖아. 나락 좋아하네. 당신은 남편이 나락 가길 바라냐? 도리도 모르는 인간이 남편은 무슨. 너는 오늘부로 내 남편 아니야. 왜냐면 나는 이미 어제 너랑 이혼을 마음먹었거든. 조용히 도장 찍으면 너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고민해볼게. 하지만 도장 안 찍겠다면 앞으로 각오해라. 정말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일단 이 집은 4명이 집이니까 좀 나가줄래? 남편은 기가 막혀 하더군요. 그러더니 무서울 거 없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도장 찍어줄 일이 없다나요? 그래서 저도 불도저처럼 행동했어요. 그날로 양가 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남편 짐도 용달 불러서 시댁으로 모조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나서 잘 된 줄 안 그놈의 사업이요. 친정아빠에게 부탁해서 아빠 도움으로 비밀리에 거래처 붙여준 거 다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딸 말이니까 당연히 앞뒤 묻지 않고 실행에 바로 옮기셨죠. 그랬더니 정확히 일주일 후에 전화 와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요. 무슨 조화를 부렸냐고 묻더군요. 자기가 집 나와 본가로 간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예전에 힘들 때부터 우리 아빠가 인맥 동원해서 당신 먹여 살려준 건데 몰랐지? 돈도 내 돈 아니고 사실 우리 아빠 돈이었어. 근데 딸내미 속상하게 한 이혼하겠다는 사위가 뭐가 이쁘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냐? 이제부터는 당신 능력대로 어디 한번 잘해봐. 당신 혼자 잘나서 사업 잘 될 거라며. 조용히 도장 찍으라 할 때 내 말대로 하지 그랬어? 그게 정말이야? 여보,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게. 그러니까 서류 가져와. 대신 제발 내 사업만은 건들지 말아주라, 지훈 엄마. 부탁이다. 장인어른께 내가 직접 부탁할게. 제발, 어? 이미 늦었어. 나는 내가 할 일 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해. 우리 부부 인연은 여기까지다. 당신하고 산 세월 정말 힘들었고 내리막길 인생이었다는 것만 알아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 부부는 협의 이혼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긴 했습니다. 듣기로는 남편 하는 사업은 이혼하고 결국 6개월 만에 말아먹고 본가에 얹혀 산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혼자 잘나서 잘된 사업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요, 어찌 보면 이혼을 결혼 초부터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막상 이혼을 추진할 때는 마음 한번 먹으니 망설임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4명이 내 집에서 우리 아이와 잘 살고 있어요. 서로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하자고 해서 토씨 하나 안 빼고 정확하게 정산하느라 아주 골치가 아팠지만요. 그 인간은 정확하게 재산 분할하자는 말을 나중에 후회했을 겁니다.
저에게 뱉어낼 돈이 자기가 훨씬 많은 줄도 모르고 저는 빌려줬던 돈 이자까지 청구해서 받아냈답니다. 어쨌든 이혼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더라고요. 지금이요? 이혼한 지 1년 5개월 차.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같이 치사한 일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한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지간의 믿음과 존중이 가장 중요하단 거 잊지 마시고 저 같은 이혼 경험자가 되지 않게 구독자분들은 부부 사이를 잘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